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개선해야 되는 성격적인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저의 성격적인 단점은 너무 예민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의 예민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라던가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표정이 어두워지게 되거나 혹은 제가 피해를 드리게 되면은 미안하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서 정말로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저의 말이 진실성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좀 더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예민한 성격은 그렇게 많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원자 성격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어떠한 갈등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할 수 있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원과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당시에 아동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학부모에게 아이가 잘 프로젝트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학부모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를 꼼꼼하게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프로젝트가 너무 아동에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고 그 프로젝트원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예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프로젝트를 추가하게 된다면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오케이. 말 끊어서 미안한데 면접관이 질문한 거는 이제 본인의 성격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했던 경험을 물어본 거거든요. 방금 이 경험은 갈등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본인의 성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경험이 성격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갈등 상황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면접관이. 제가 면접관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됐는데 답변을 조금 더 면접관님의 의도랑 다르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은 성격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한 5초 정도 드리면 될까요? 네. 네, 면접관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라서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저의 너무 예민한 성격 탓에 업무를 제 시간 업무에 끝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예민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저의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저의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동료는 평소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지만 저는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 동료를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일단 저는 당시 병원에 종사하고 있어서 병원은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존재하는 목적과 저희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목적을 토대로 직장 동료를 설득을 하여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목적 토대로 쉽게 동료가 설득이 되던가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서로가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 동료를 설득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특히 직장 동료보다 목소리 톤을 낮게 하여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하면서 설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동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득된 그 안에 대해서 실행을 하던가요?
저는 직장 동료가 저의 목표 생각보다는 한 7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장 동료는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다른 직장에서 이직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입사 늦게 하였던 상태인 만큼 기존의 문화를 잘 따라오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간과를 하여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약 7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명확하게 질문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본인이 방금 눈을 바라보고 톤을 낮게 해서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수용하는 자세로 이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셨잖아요. 해결됐다라는 건 결국 본인이 제안한 그 의견을 해당 팀원이 좀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팀원이 본인에게 설득당하고 난 이후부터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수용된 안을 열심히 수행하던가요? 제 질문은 이해하셨어요? 네,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을 때 단순하게 루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고객의 생활 환경이라던가 어려움까지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였던 것 같아서 그 이후에도 저와 같이 협동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잘 수용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단점, 예민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키워드가 예민해. 이 키워드는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따라서 또 면접관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추가 압박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 키워드여가지고 이 표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키워드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장걱정이라든지 아니면 발생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뭐 불안감, 약간 뭐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예민하다라는 표현이 약간 스트레스 내성과도 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톤 다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에 예민하다는 얘기를 하다 버리니까 계속해서 이 예민하다라는 이 부정적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격의 단점에서 예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또 여기서도 저는 원래 그냥 갈등 경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야 이거 성격으로 인해서 분명 갈등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뒤에 있는 질문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제 감안을 좀 해줘야 되겠죠. 구조화 면접 질문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네. 꼬리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지원자분들이 이제 압박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느냐, 소통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우리 지원자에게 좀 난이도를 높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준비했던 갈등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가 아니고 네. 우리 지원자의 성격으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던 경험을 얘기해 봐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준비했던 경험이 분명 있긴 한데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나 혹은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내가 준비했던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 물리치료 제공하는 프로젝트에서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갈등 상황 경험은 맞지만 본인의 성격으로 인한 갈등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동문서답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면접관의 지시사항을 이제 어긴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우리 지원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면접관한테 양해를 구하고 정확하게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중간에 알겠는데 말 끊어서 미안한데 면접관이 질문한 부분에 해당되는 경험이 맞나요? 라고 했는데 본인도 느끼기에 이건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우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거는 그나마 3000%로 빠지다가 다시 돌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셨고요. 직장 동료가 반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뭐 관대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볍게 보다 보니까 아마 갈등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는 질문의 의도에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설득을 어떻게 했느냐? 목적 토대로 설득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설득이 되나요? 라고 추가 질문을 줬고 눈을 바라보면서 톤을 낮게 하면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나쁘지 않았어요. 요거는 그래도 좀 이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실제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갈등 해결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갈등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상대방의 특징을 고려해서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지원자는 존중과 그리고 갈등의 쟁점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강조를 못 해주셨잖아요. 그런 지표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려운 질문을 줬는데 동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본인의 의견을 수용했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본인은 지금 갈등 해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냥 알았어, 그냥 할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한테 설득이 됐기 때문에 본인보다 더욱더 열심히 그 아이디어나 그 의견을 실행한 것인지. 근데 우리 지원자는 약간 3000%또 빠져가지고 약간 뭐 동료들은 보통 뭐 한 70% 정도만 따라오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 질문을 줬고 얼마나 열심히 하던가 했는데 동료는 뭐 충분히 뭐 고려한 것 같다.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정말로 이 경험에서 우리 지원자가 완벽하게 갈등을 해결하진 않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성격으로 인한 갈등, 즉 주어진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동문서답하지 않고 이 조건을 충족해줘야 되는데 일단 동문서답을 했다라는 점. 하지만 다행인 것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면접관의 의도에 맞는 소재를 이야기했던 점. 그 부분은 이제 잘하셨다. 하지만 그 소재 내에서 이 갈등의 세부적인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존중, 쟁점 파악, 적절한 조율 이 중에서 한 가지밖에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 그게 아쉬웠고 마지막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 역시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구조화 면접에서 우리 지원자의 갈등 해결 점수는 합격 점수라고 보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